네,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네, 지난 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EC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총 6개 영상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EC, 첫 번째 영상은, 그러니까 2023년 7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 그 EC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15개의 엑스트라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한국 아이들이 조금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게 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지요. 무엇을 통해 차별을 둘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인, 어, 첫 번째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이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5가지 방법의 두 번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이시를 이제 정함에 있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10개를 채우는 거를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하는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원서에서는 그 커먼 앱의 상에서는 10개 이상이 활동에 필요하니까. 근데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왜 10개를 못 채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저는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지만 오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다 그냥 하루만 시간을 투자한다면은 적어도 대여섯 개의 활동은, 우리가 유의미한 활동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러한 방법을 함에 있어서는 미국 대학교나 미국 이제 협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미 연방 고등교육연합에서 그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EC를 접근함에 있어서 왜 EC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될까? 어떤 아이들에게는, 어떤 학부모들에게는 이게 되게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되게 부담이 돼요. 공부만 잘하면 되지.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미국, 뭐, 공공기관에서는, 고등교육연합에서는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하면은,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먼저 교육적인 아웃컴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걸 가고 싶어요. 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핵심 자체는 Enhanced School Engagement예요. 그래서 학교 안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고, 학교에서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해 준다라는, 그래 가지고 결과로서 뭐 청소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행동 습관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어 학교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better citizenship, 즉 사회적 시민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장점들의 시작은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학교에서의 활동입니다. 미국 고등연합교육협회에서도 다양한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씨를 해야 되는 이유들. 이건 가치적인 건데, 아이들이 건강한 건전한 청소년을 보내고, 청소년 기간을 보내고, 건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공동체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서의 그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extracurricular activities가 미국 입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대학교 차원에서는 EC가 왜 중요한지. 이 문구들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문구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 한번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문구인데, 일단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뽑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well-rounded,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interdisciplin이라는 건 아는데 이 액티비티나 학업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다방면에서, 즉 extracurricular를 다양화하면 하는 아이들을 원한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활동을 원하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 인디애나 학교에서의 그 홀리스틱 리뷰 기준이 뭔지, 학교 가치가 뭔지가 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액티비티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이 두 번째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러한 well-rounded, 다방면으로, 이게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 well-rounded라는 거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여를 해야 돼요. contributed in many different ways.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중요한 액티비티의 특징은 achievement하고 contribution이겠죠. 그래서 이 설명에서 보면은 contribution.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면에서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좋아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고,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여를 해라. 좋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유의미한 방법으로. 하지만 어디다가? 학교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아니면 공동체인데, 근데 일단 대학교에서도 EC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서 내가 무슨 부모님이 부자해가지고 뭐 프라이빗 클럽에서 뭐 봉사를 한다고 쳐요. 학교에 기여하는 건 뭡니까? 내가 뭐 밖에서 무슨 클럽에 들어가지고 수상을 했어요. 학교에 기여하는 건 뭡니까? 이와 같이 교육연합도 그렇고 하버드 대학교도 그렇고 그 활동의 중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은 기여도인데, 여기서 기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학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출을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 내어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적어도 좋은 활동의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에서 고등학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좋은 활동의 기준 자체가 학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학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정부기관이나 교육연합회나 대학교나 어떤 활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활동이 좋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근접한 답은 두 단어입니다. contribution, school. 즉, 학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교 공동체에 너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냐? 학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있는 너의 친구들과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교에서 EC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를 생각 안 해, 잘. 우리는 밖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아이들이 청소년 기간 동안 성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원서를 냈을 경우에는 이런 청소년으로서의 평가도 받지만 학생으로서, 그리고 지원자로서의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원자라는 특징상
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까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알겠죠. 뭐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모든 활동은 이거는 제가 여준에도 많이 썼던 건데 이 학교 활동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게 충족이 됐을 때 학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원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 이제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든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첫 단계 내가 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내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면은 절대로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없고 아니면 절대로 좋은 원서나 이력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인, 물론 이제 학교 밖에서 뭐 해라, 학교 밖에서 뭐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방학 중에 뭐 해라, 학기 중에 뭐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좋은 활동의 요건 2는 학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활동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학교 활동만 한 아이들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최상의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는 있어요. 하지만 학교 활동을 잘 안 하고 외부에서만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외부 활동만 많이 하는 애들. 얘네들은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활동 50%, 학교 밖의 활동 50%, 혹은 학교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이런 간단한 현실 속에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걸 들으는 뭐 학부모나 아이들은 지금 본인이 재학 중인 아니면 아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총 몇 개의 활동이 있습니까? 몇 개 활동이 있나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AP가 몇 개 있지. 나는 몇 학년부터 AP를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학교를 귀찮게 해가지고 2개만 들으려는데 3개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싸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AP만 다 들을 수 있지. 이런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어요. 9학년 입학하는 아이도 그러면 내가 9학년 때는 AP 1개, 10학년 때는 AP 3개, 11학년 때는 AP 4개, 12학년 때는 AP 5개 가지고 아이비리그 가야지. 꿈 깨세요. 그렇게 해서 못 가요. 그게 아니에요. 왜 진정 중요한, 물론 아카데믹 리거도 중요하지만 왜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학교에 있는 활동, 대학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홀리스틱 리뷰라고. 학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 8가지 영역에서 판단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 8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EC고 EC를 통한 에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EC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학교에서 시작하고 고등학교에 기여를 해라. 이게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도 보여드렸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중요한 거는 하지 않고 이런 AP만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형식상으로도 원서를 쓸 때 형식적으로도 우리가 학교에 있는 내용을 써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들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우리 학교에 별 활동 없어요. 별 활동 없어요. 본인이 누구길래 감히 별 활동 없어요라고 판단을 내리시나요? 봅시다. 대원칙. 그 어떤 활동도, 원칙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 그 어떤 활동도 다른 활동보다 더 좋다라고 할 수 없다. 둘, 활동은 학교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 두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지원자로서 우리 학교에는 별 의미 있는 활동이 없어요. 별별일 활동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면은 버리시고 시작은 학교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한번 봅시다. 제가 3가지 유형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비인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는 활동이 없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 봅시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운동과 대부분 학교들이 이렇게 나눠 있어요. 먼저 운동. 이 학교는 9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클럽들도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체능 쪽으로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들어가면은 활동들이 있어요. 왜 이거를 안 찾나요? 두 번째, 미국에 있는 학교. 이 학교는 이런 구분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구분은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50개 이상의 활동이 있어요. 학교 내 활동.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다양한 그 봉사 활동도 존재하고요. 많죠? 마지막으로 비인가 학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0개의 활동이 제공되네요. 이와 같이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원칙으로 EC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라고 있고, 고등학교들은 최대한 이를 맞추기 위해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을 학교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학교에서 활동을 안 하고, 왜 학교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은 그 아이의 입시 계획을 바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 then 이러한 간단한 룰이 있는데 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거를 따르지 않을까요? 또 이 다음 슬라이드 중에서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핑계?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내용, 저는 다 핑계라고 보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뭐 당황스러우면 웃으셔도 되고요. 뭐 화는 내지 마시고 어 제가 이런 영상을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면은 이런 영상이 필요 없겠죠. 조금 더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나타낼 수 있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첫 번째, 이 활동 우리 학교는 활동이 있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 비하, 자기 비판, 자기를 이렇게 깎아대는 발언이거든요. 그럼 너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남 핑계 대요? 진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화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 본인이 아이비리그가 가겠대요. 뭐 본인이 글로벌 리더가 되겠대요. 잘 들으세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본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아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가서 뭔가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게 이 이니시티브,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활동이 잘 돼 있고, 구조가 잘 잡혀 있는 그 활동이에요. 그러면 애가 끼어들 틈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일단 이거는 자기 비하적인 발언이고, 너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새로운 거 뭔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라는 거는 그냥 기회예요, 기회.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요새 뭐, 아이들이, NZ세대 아이들이, 뭐, NZ세대인가? 요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뭘로 칭하는지. 근데,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근데, 조금 현실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아이는 청소년적인 아이가 있고 학생으로서 아이가 있어요. 물론 청소년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이건 말이 돼요. 하지만 학생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하라고 그 기준까지 했는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고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EC를 하라고 하고 있고 어떤 EC가 좋다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 좀 시작하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어, 좀 한번 뭐 눈 감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의 서두에 연방고등협회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EC가 중요하다는 것과 EC가 학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EC가 평가 기준이라는 걸 말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제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라는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동전의 양면성처럼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든 말든 간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해야 돼요.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아이들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스포트 해주려고 그러고 존중해 주려고 하지만 2번은 제가 존중해 줄 수 없겠네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그 리스폰스들은 제가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이머추어하고 너무나 셀피시하고 이러한 리스폰스들이기 때문에. 3번.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하는 말인데 원래 시간은 많이 소비돼요. 시간이 왜 소비 안,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소비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중요하다면은. 그 내막에는 우리 아이가 똑똑하지 않아요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다 A를 받고 싶죠. A를 받고 싶으니까 학점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아이는 학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1시간, 1시간짜리. 그 다음에 내가 했는지 남이 했는지 잘 모르는 그 애매한 활동들.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시간 했든 2시간 했든 누가 모르잖아요. 심지어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뭐 인턴도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잡아가지고 아유 우리 애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일주일 한 건 4주 한 걸로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그 뒤에는 거짓말도 있고 그 뒤에는 아이가 공부하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그 중요한 걸 빼놓고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세우는데 활동 자체를 비판합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결정을 내리세요. 그, 생각하는 학교를 그냥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활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활동을 안 하고 학점 관리에만 올인하고 내가 아이비리그 가고 싶겠다. 그러면은 그냥 관두세요. 그냥 관두세요. 벌써 그냥 안 돼요. 안 돼.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또 반복하게 되는데 미국 입시 상위대학교는 다 홀리스틱 리뷰고 아카데믹은 8가지 중에 한 부분에 해당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카데믹이 다 비슷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구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EC와 SA로 구분을 하겠다. 이게 평가 기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서 활동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 8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충족했다고 칩시다. 근데 평가 기준은 이 첫 번째 학업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학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원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쉬워하고 남 탓하지 말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안 맞는 거. 그러면은 학업적인 리그가 조금 낮은 학교 뭐 32, 42, 52, 62를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핑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클럽이 없어요. 근데 클럽이 없어요라는 것도 아까 했던 2번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번이랑 1번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없으면은 또 take the initiative 만들어요. 만들면 되잖아요. 없으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조금 이 부분은 그래서 클럽이 없어요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10학년쯤 되면은 다 뭔가 만들어요. 그냥 뭐 만들고 다 파운더가 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운더가 뭐가 중요해요? 클럽이 없어요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이 5번이랑 먼저 같이 해야 돼요. 클럽이 없어요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학교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는 그 무조건 학교에서 무슨 활동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이 대답을 하세요.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정보도 찾지도 않고 내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활동이 뭘까라는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클럽이 없다? 에이 나 그냥 하기 싫다?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얼마나 무책임한 접근 방법이고 얼마나 안 좋은 접근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거 학교 밖에 나가잖아요 그냥. 뭐 엄마가 알아서 다 만들어 주겠지. 엄마가 다 시간 정해 주겠지.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엄마가 알아서가 아니라 이런 그냥 엄마가 그냥 계속 뭐 주는데 모르겠어. 왜 이걸 주는지. 근데 끌려다녀요 차 타고. 학교 안에서 그냥 시간 많이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선택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거는 2번, 1번하고 2번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이거의 연장선인데 그래도 대학교 입시에서는 학생으로서 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그래서 근데 6번이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그냥 오늘 내용만 들으면은 누구나 다 대6개의 활동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원칙들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면서 간혹 가다가 제가 황당하는 거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듣고 본인이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를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이 청소년으로서의 아이와 고등학생으로서의 아이, 이 구분을 좀, 이 사항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이 청소년으로서의 아이가 아니에요. 고등학생으로서 아이예요. 고등학생은 권리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답은 어디서 찾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뭐 옆에 있는 친구? 아니면은 뭐 선배? 이 선배 그 뭐 학부모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위험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그 많은 이야기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의 경우의 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배도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말고 대학교에서 EC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학교에서 하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특히 6가지 리스폰스 보면서 조금 이제 마음에 찔리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노력하세요. 본인이 대학교 가는 건데.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좀 노력하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뭐 마음에 좀 찔렸고 웃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몰라도 돼요. 근데 몰랐을 경우엔 혹은 알았을 경우에는 몰랐을 경우는 이 방법으로 하면 되고 시작을 안다고 생각해도 이거를 충족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일단 이 질문 자체는 한번 봅시다. 이런 거는 먼저 학교 단계예요. 오늘 바로 본인이 그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 웹사이트를 가가지고 어느 액티비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액티비티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한숨 쉬세요. 그리고 본인이 한 1분 동안 내가 진짜 이 학교에 관심이 없었구나라고 조금 반성을 하세요. 1분만, 1분. 좌절할 건 아니고 또 반성은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활동이 많을 경우 적든 경우 그럼 뭘 해야 되지? 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원서상의 5가지 유형의 활동을 참조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적어도 5개 활동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5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있는 활동들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 활동의 유형 군들. 그러면 각 군마다 하나씩 학교에서 찾으면은
5개잖아요. 그리고 그거 좀 열심히 하면은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좋은 활동이 나오지 않나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안 하시는지. 첫 번째, academic. 이 표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본 겁니다. 제가 벌써 올해도 한번 공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커먼앱 같은 경우에는 총 한 20 몇 개의 활동군이 있어요. 20 몇 개? 정확히 봅시다. 둘, 넷, 여섯. 4, 6, 24, 25, 26. 그래요. 26개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이 유형을 26개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26개를 또 이렇게 군으로 만들면은 첫 번째는 조금 학업과 관련된, 내 전공과 관련된 둘, 넷, 여섯, 7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관련된 활동을 정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체능 쪽에서 하나 정하고, 세 번째, 뭐 커뮤니티 서비스나 스튜던트 가버먼트 쪽에서 하나 정하고, 그다음에 영어 쪽에서 하나 정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나머지 기타에서 하나 정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5개 캐테고리. 먼저 academic, 2번째 art and sport, 3번째 community, 4번째 영어, 5번째 personal.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활동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EC에서의 중요한 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쉬운지.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템 클럽 가입. 액티비티 하나 생겼고. 근데 이게 뭐 남들이 다 한다 안 한다 그거는 아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하고 있냐 안 하냐 그 질문이에요. 이제 그 5가지 접근 방법에서 3, 4, 5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남들과 차별시키는 그때 다루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쉽게. 그러면 아카데믹에서 스템을 쳤다 그러고 운동도 할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는 봉사 하나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영어는 뭐 이 아이가 영어를 못해도 뭐 이해북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는 그래 거기서 뭐 환경 다 하니까 환경으로 가자. 5개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5개.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돼요. 스템을 했어요. 스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가 스템을 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활동이 될까요? 그러면은 스템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썸머 캠프나 인턴십을 밖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6번째 액티비티 나왔고 그다음에 스템 관련된 봉사하면 되겠죠. 학교 밖에서 7개 됐고 운동을 한다 그럽시다. 그다음에 운동을 하나 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운동이나 음악을 하나 더 더해요. 8개 나왔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운동이나 음악을 가지고 봉사를 해요. 액티비티 9개 됐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합시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그냥 밖에서 또 그냥 연장시켜요. 액티비티 10 됐고 그다음에 이해북 이거는 구분 자체가 영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많은 영어 대회 나가세요. 라이팅 대회. 그러면 액티비티 11이 되고 수상 경력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어 그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을 하면은 그래요.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소셜 어웨어너스나 애드vocacy 프로젝트를 하세요. 뭐 소셜 엔터프리너십을 하든지. 그래서 여기서도 뭐 글을 쓰든지 해서 수상하고 액티비티 1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활동을 뭐 있는지 보고 학교에서 활동을 찾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개입하고 그다음에 가지를 쳐가지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면은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는 12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게 왜 12개를 어떻게 만드냐, 5개를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잘 보세요. 이 구분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규칙, 룰, 대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 활동은 학교에서 시작해야 된다. 학교에서 많이 해야 된다. 학교에서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해야 된다. 그래, 다양한 영역이라는 거는 커먼앱에서는 26개, 20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 맥스는 5개로 일단 시작을 하니까 5개 영역으로 시작해보자. 이 5개 영역으로 우리 학교에서 주어지는 활동들. 그래, 캐테고리 1 뭐 넣고, 캐테고리 2 뭐 넣고, 3번 뭐 넣고, 4번 뭐 넣고, 5번 뭐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최소한 5개에서 12개의 활동은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었지에 대한 자책감도 좀 갖고, 그런데 또 아직도,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설마 대학교에서 이런 걸 원할까? 에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에이, 그래도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이걸로 충분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 EC 그 다섯 가지 유형, 이제 다섯 가지 접근 방법, 영상 3, 4, 5에서 이걸 어떻게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필요하잖아요. 요새 뭐 한국 보니까 그 건축공사 잘못돼가지고 기초공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활동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부실공사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부실공사된 이력서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가 아닌 이력서는 뭐냐면은, 즉, 정상적인 의미 있는 강한 이력서는 뭐냐면은, 기반이 튼튼한 이력서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 얘기 아니라, 한번 봅시다. 아이비리그, 이제 애드미션 오피서들이 얘기한 내용과 모든 아이비리그를 붙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얘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의견도 들어가지만 항상 이런 의견들이 그냥 뭐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대학교, 고등학교, 정부, 그다음에 기타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항상 나가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애드미션 오피서들이 뭐 다 좋다고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utilize your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의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고 그 안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maximize 했는지 뭐를 통해서 getting involv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dmission officer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아이들의 특징, 우리가 보는 아이들의 특징 뭐냐면은 학교에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최대한 활용해라. 이거는 학업적인 것과 AC 관련된 건데 저도 여러 개 얘기했잖아요. 그 AP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가 5개 AP를 제공한다면은 5개 하는 아이가 15개 제공하는 학교에서 7개 하는 아이보다 훨씬 더 리그하다는 거. 이 maximize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5개를 제공하다. 그러면 5개를 다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원서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내에서, 너가 재학 중인 학교 내에서 맥시마이 시켜라. 뭐를? 학교에서 있는 액티비티를. 이게 성공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아이비리그, 이게 뭐 지원한, 모든 학교로 지원한 한 학교,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 아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success는 뭐냐면은 classmates, teammates, teachers. 학교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존중을 표현했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 아이가 다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 동료들, 클럽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존중을 표현했기 때문에 모든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이것도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원자들이 감히 왜 학교를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뭐 사설 기관을 저희가 저도 소속돼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 가치를 우리가 감히 비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하해도 안 돼요. 한국에서 요새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현상들이 있지만 미국 입시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필터할 겁니다. 학교에서 시작돼야 되고 학교에다가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학교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이는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좋은 대학교 못 갑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의 두 번째 그 요건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모르겠어요. 제가 가면 갈수록 그 톤이 좀 웃겨지고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C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소프트하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성공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할 거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항상 DI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